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선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본경선이 시작되고 2위 주자 싸움이 치열한데요. 다음 달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죠. 추미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3차 TV 토론까지 마쳤는데 자체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TV 토론에서는 제가 지대 개혁 또 신세대 평화, 기후 정의까지 공약을 차례 말씀드려서 그런 장점이 잘 부각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좀 1, 2위 후보 간에 너무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바람에 예. 좀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지 아하, 않았나 해서 네,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후보들은 뭐 메모드급 캠프를 꾸렸다. 현역 의원도 많이 참여하고. 네. 그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소박하게 꾸리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어렵다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그런 분위기보다는 제가 캠프를 꾸린 게 아니고요. 예. 캠프에 많은 시민 봉사자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예. 뭐 이름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집단 지성을 이끌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상당히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지지자들이 추미애 후보가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에 뛰어들면 2위까지 곧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텐데 네. 그 좀처럼 2위하고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고 그 여론도 약간 경마장 보도식으로 그 네거티브를 전달하면서 거기에 이제 매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또 이걸 더 확산시키고 하는데 이제 주력하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불리한 형국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언론 입장에서야 정책 이야기 쓰는 것보다는 싸우고 있는 거 쓰는 게 아무래도 싸움을 더 붙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만 또 오늘 경기도에서 100%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반발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뭐 국무총리까지 두 분 다 지내셨는데 도지사 한 분 가지고 그 재난지원금 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러는 건 말이 좀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게 그 관료한테 발목이 잡힌 국무총리들이셨어요. 지금도 그 기재부 중심으로 한 그 경제부총리가 그 재난지원금 80%까지만 주겠다라고 하다가 또 88%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논리가 없다. 본인이 세운 원칙이 아니다라는 걸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일관되게 100%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주고 그걸 선별하느라고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불공정 시비에 빠지는 것보다는 소비를 촉진시켜서 이 민생 경제 메말라 있는 저수지를 좀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 그게 경제 정책이다. 다른 나라 다 재정 지출 확대해서 민생을 돌보는 그런 비상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러하고요. 네, 우리만 왜 그렇게 관료가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후보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100% 지급을 주장하셨으니까 이재명 지사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타도와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그런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선도하고 잘 못하는 이 경제부총리를 나무라서 그거 빨리 저 행정력 낭비하고 뭐 그러기 전에 타도가 그런 불공평을 제기하기 전에 100% 줄하라고 하면 그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언론에서 명추연대란 말도 쓰긴 쓰던데 네. 지금 개혁적 지지자들 민주당 개혁적 네. 지지자들이 이재명과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야 그 추미애 쪽으로 표가 좀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왜 진행자께서는 편파적인 진행을 하십니까? 예. 명추연대라고 한번 불렀으면 추명연대라고도 또 해주셔야죠. 예. 진행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추명연대로 네. 바꾸겠습니다. 혼나고 예. 계시네요. 예. 네. 질문이 뭐였죠? 그 개혁적 지지자들이 네. 추미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 아무래도 좀 지지층이 겹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네. 후보보다는 이재명을 공격을 좀 하면 네. 추미애 쪽으로 그 개혁적 지지자들 오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런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예. 분명히 기본 출발이 다르다라는 예. 정책의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님은 좀 약간 표피적이고 그냥 쌍박한 공약을 내걸지만 예. 좀 그것은 화장발 같고요. 예. 저는 본질적으로 이 불평등 문제가 어떤 그 부동산 문제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대개혁이라는 근본적인 그 혁파를 하자. 개혁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정책도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 거기서 큰 차이가 있죠. 네. 예. 지금 부동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재명 네. 후보는 기본주택 시리즈를 가지고 왔는데 네. 방금 지대개혁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약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불평등 양극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땅이 더 보상받는 그런 조금 기형적인 사회가 돼버렸고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쇠락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할 도전의 의욕을 내지도 못하고 있고 이생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이 지대 개혁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을 확 바꾸겠다라는 것이고 그 불로소득이 연간 한 400조 원 되는 것인데 공정과세, 합리적 과세를 통해서 이렇게 환수되는 돈을 청년 일자리 또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더블복지 이런 데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좀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왜 이런 데까지 신경 쓰느냐.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발전시키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여러 법률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업무를 맡고 있죠. 그래서 민상사법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민상사법 영역에 들어와 있는 대상 정책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셨다. 아니 뭐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제안하셨는데 네. 당의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명분이 불충분하다 했고 네.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 것 같습니까? 반대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속이 좀 좁네요. 책임도 지셔야 되죠. 열린민주당 왜 탄생했습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협상을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저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개혁 진영에서 먼저 열린민주당을 만든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비례 정당은 시민당이다 해서 그렇게 또 만들어서 그 자유한국당에 대응을 하는 대항 정당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이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개혁 진영이 개혁 우군, 개혁 동지들이 나눠진 것이고, 제가 열린민주당 당에 가서 열린민주당의 그 유튜버에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갔더니 저를 환영하는 당직자들께서 다 우리 당 출신이었어요. 다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 진영이 다 이렇게 합친 상황에서 우리도 개혁 우군을 모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정책 연대를 한다든가 뭐 또는 공통 공약을 개발한다든가 뭐 정책 협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예.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예,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또 올랐기 때문에 아마 네. 합당을 하게 되면 뭐 시너지 효과 같은 게 있겠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긴 해요.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추미애를 많이 지지하니까 추미애 네.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네. 정치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배고프면 밥을 지어야죠. 그러면 밥 지으면 엄마가 배고프니까 밥 짓는 거냐? 예.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되듯이. 예. 네, 우리가 이렇게 개혁 우군을 받아들이자 하는 걸 그걸 속 좁게 그거 너 좋자고 하는 일이냐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대의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추미애 후보는 대의 명분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당연히 대의 명분이죠. 개혁 우군을 받아들여서 개혁 진영이 자신감 넘치게 해줘야지만 민주당이 개혁 의지가 있구나, 개혁 동지를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개혁 동지를 자꾸 쳐내고 개혁을 잊어버리고 개혁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역시 개혁 안 하겠다는 거구나. 개혁을 지지하는 지지자도 멀리하고 개혁 동지도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선거 치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조금 다른 얘기로요. 엊그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네. 이낙연 후보가 정 교수 판결이 가혹하다,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네. 이낙연 후보를 반대하는 지지층에서는 과거에 조국 장관에게 빚진 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꾼 거는 결국은 당내 친문 표심을 겨냥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또 윤석열 총장하고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재판이었으니까. 이건 이낙연 후보의 진정성을 증명을 하려면 예.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입법 발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따르는 의원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예. 당장이라도 이 그 진정성이 사실이라면 수사청 설치하자라고 함께 나서자 동참을 호소해야 되는 건데요. 엊그저께 TV 토론할 때 보니까 뭐 생각해보겠다, 상의해보겠다 자꾸 유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저도 잘 안 믿어지고요. 예. 지난번에 이 윤석열 검찰의 수사권 남용 본인도 공감한다, 문제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네, 사실 지금의 판결 자체도 보면 판결이 우선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예. 네, 더군다나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 수사와 기소 명분으로 삼았던 점들이 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또 예. 사실은 1, 2심을 통해서 사모펀드 관련된 것은 싹 다 무죄로 정리가 돼버렸어요. 예. 네. 그리고 남은 건 표창장뿐인데 그 표창장 가지고 이렇게 징역 4년을 실형을 꼽다시 살린다 하는 것은 86억 횡령한 이재용 2년 6개월 최저형을 받고 또 가석방까지 된 같은 날의 상황, 동시적인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의 그 우리나라 법에 대한 신뢰를 많이 실추시키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의 시발점이 사모펀드였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다 무죄가 났으니까, 뭐 쌍둥이 재판이라고 하는 조범동 씨 재판에서도 1, 2, 3심 다 무죄가 났고. 그렇죠. 그러면은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이 수사의 시작은 정치적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여러 차례 대통령 주변을 내가 싹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수사였다라고 했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이 권력을 남용해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익을 취득했다, 뭐 주가 조작을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이게 수사한 결과 기소조차 못했고 또 일부는 다 무죄로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명분이 없는 것이고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이다라는 게
판정이 나버린 거니까 이 부분은 져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 네. 처음에 대선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네.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이 더 뜰 것이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특정 캠프에 다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열심히 또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지 않나 싶어요. 네. 반성보다 네거티브로 가자 이런 거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TV 토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계속 그 정책을 알리기 때문에 되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1, 2, 3차도 계속 정책의 구체화에 집중을 했고요. 네, 다음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또 마침 부동산 문제 가지고 또 주제를 삼는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구체화 시켰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추미애 후보였습니다.